아쉽게도 한국은 16강에서 멈춰야 했습니다. 솔직히 앞선 16강전에서 강팀들이 3골씩을 쏟아붓고 일본도 승부차기 끝에 패배를 하면서 이 분위기 뭐지 싶었거든요. 하필 우리가 상대하는 팀은 어나더 레벨 팀. 기대 반 걱정 반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기적을 바라면서 새벽 4시 한국 브라질 경기를 응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라인업을 보는 순간 마지막이라도 김민재, 이강인, 황희찬, 손흥민의 완전체 베스트 11을 보고 싶었는데 벤투 감독은 우리가 원하는 그 그림만은 만들어주지 않네요. 이강인은 선발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긴장감 속에 16강전의 시작을 알리는 휘슬과 함께 대한민국의 선축으로 경기는 시작됩니다. 시작 괜찮지 않았나요? 좋아 하는 찰나에 전반 6분에 상황이 꼬여버립니다. 한국의 좌측 측면 돌파에 성공한 하피냐가 중앙 쪽으로 낮은 땅볼 크로스를 올립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볼은 하피냐를 막기 위해 한쪽으로 쏠렸던 우리 수비수를 지나서 반대편에 서 있던 레알산 비니시우스에게 연결되었고, 각을 좁히며 나오는 김승규가 손쓸 수 없는 곳으로 정확하게 차 넣으면서 브라질이 1대0 리드를 가져갑니다. 괜찮아, 하필 공이 그리로 가는 걸 어쩌냐면서 다시 시작하자 했지만 4분 뒤 갑자기 환장할 상황이 일어납니다. 그 순간 떠오르는 건 2018 러시아 월드컵 페널티킥들과 토트넘의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페널티킥 허용한 것이 바로 생각나더라고요. 솔직히 끝났다 생각했습니다. 페널티킥을 안 불러도 그렇게 이상한 장면도 아닌데 행운마저 브라질에게 가있는 듯했고, 네이마르가 약 올리는 페널티킥으로 2대0까지 벌려버렸습니다. 브라질은 2020년 9월 이후 이 실점 이상을 해본 적이 없고 거의 경기당 실점이 0.5에 가까운 수비 최강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떻게 뚫어요? 이후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서 전반 28분과 35분 각각 히샬리송과 파케타 선수에게 추가로 실점하면서 0대4의 스코어로 전반을 마무리합니다. 너무 분하더라고요. 억울하고 세네 번째 골은 범접할 수 없는 골들이라 할 말을 잃었습니다. 황희찬의 중거리 슛과 손흥민의 후반 1분 단독 찬스를 맞았지만 그마저 골이 되지 못하면서 패배를 곧 경험해야 하는 선수들이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후반전 벤투 감독은 그동안 경기에 나서지 못했던 벤치 자원들을 대거 경기 내보내는데 김진수를 빼고 홍철을, 정우영과 황인범을 빼고 각각 백승호와 손준호를, 그리고 이재성과 조규성을 빼고 이강인, 황의조를 투입합니다. 이때서야 민재, 강인, 희찬, 흥민의 라인업이 완성되었습니다. 매우 기분이 다운된 상태에서 말이죠. 벤투 감독, 이강인이 선발이었으면 뭔가 달랐을까요? 이번에도 우리는 이강인 투입 이후에 득점을 기록하게 되는데요. 후반 30분 이강인의 프리킥이 수비를 막고 뒤로 흘렀고, 이를 교체되어 들어온 백승호가 강력한 중거리 슛으로 브라질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이번 월드컵 우리 국민들에게 마지막 함성을 지를 수 있는 선물을 백승호 선수가 만들어줬습니다. 어쩌면 브라질의 배려로 후반전에 실점 없이 대한민국의 월드컵 여정은 끝이 나고 맙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 이 정도면 충분히 잘해줬죠. 비난을 보낼 분들은 정말 의심스러운 분들이겠죠. 우리는 이미 모두가 기적이라 말하는 16강 진출의 위대한 업적을 이뤘고 극적인 역전골로 포르투갈을 이기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경기 인터뷰에서 손흥민은 대한민국 팀을 응원해주시는 국민들께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래도 우리 선수들이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한 것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말씀은 꼭 해드리고 싶다면서 함께한 선수들에게 모든 공로를 돌리면서 이어서 통증도 심하다고 전해 들었는데 부상 상태는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에 선수들이 고생한 것에 비하면 제가 아픈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면서 대한민국의 주장다운 면모를 보였습니다. 이후 연신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하는 손흥민의 인터뷰를 보는데 제 가슴도 함께 뭉클해졌습니다. 선수들은 줄곧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상대하는 팀들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그들이 우리보다 전력이 더 좋다는 건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16강이 먼저 목표였던 거죠. 우리는 세 번째 경기에서 9%의 확률을 뚫고 목표를 이뤘습니다.
그 다음은 즐기는 경기였습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오히려 팬들이 선수들에게 고마워해야죠. 4년이라는 장기 집권의 권한을 부여받은 벤투 감독은 그간 나쁘지 않은 성적에도 불구하고 많은 비판이 뒤따른 것은 역시 사실입니다. 이강인의 차출과 활용성에 대한 부분으로 대표되는 벤투의 고집, 즉 융통성 없는 전략가라는 평가와 벤투가 지향하는 점유율 축구가 월드컵에 참가하는 높은 수준의 팀들에게도 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많았었죠. 그러나 벤투 감독은 이번 대회를 통해서 경기 내용과 결과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음으로써 이러한 비판을 스스로 잠재워 버렸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브라질전에 이강인 선발만 해줬다면 더할 나위 없이 고맙다로 끝났을 텐데 80점이라고 하고 싶네요. 조별예선 3경기에 보여준 벤투의 축구는 강력한 압박으로 상대의 공격을 차단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닌 이어지는 상황에서 더 많은 시간 볼을 소유하려 함으로써 중원 싸움을 대등하게 가져가면서 팬들을 매우 흥미롭게 해줬습니다. 실제로 우루과이전의 전반전 기록을 살펴보면 점유율 한국 45%, 우루과이 42%, 패스는 한국이 239개, 우루과이 224개로 팽팽하게 맞서는 결과를 보여주면서 이를 증명했습니다. 이 결과 랭킹 11위 우루과이는 라인을 뒤로 물리고 롱킥을 통한 단조로운 공격이 줄을 이루게 됩니다. 가나전은 아예 경기력 자체가 앞서 있었고 포르투갈을 상대로도 매우 대등한 경기력으로 과거 월드컵과는 차원이 다른 월드컵이었습니다. 왜 하필 브라질이냐고요. 벤투는 월드컵에서는 고집이 아닌 이강인, 조규성 등을 활용하는 등의 유연한 선수단 운영과 더불어 기존 한국팀의 장점과 본인의 축구 철학을 접목시킨 절묘한 전술 구성으로 암튼 합격. 그렇죠. 벤투 감독은 이미 지난 9월에 대한축구협회와의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었다고 합니다. 잘 보내줘야죠. 손흥민을 중심으로 원팀이 되어서 16강 진출을 이뤄낸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 특히 안화골절이라는 치명적인 부상에도 불구하고 말 그대로 투혼을 불사르며 대한민국 선수단을 이끌어준 캡틴 손흥민. 좀 억울하긴 합니다. 손흥민이 정상적인 몸 상태이기만 했어도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났을 텐데, 그죠? 참고로 손흥민은 4년 뒤 34살밖에 되지 않습니다. 신계 메시가 35살이고 월클 지루가 36살, 레반도프스키가 34살입니다. 손흥민뿐만 아니라 우리 선수들 다 칭찬받기 마땅하죠. 손흥민과 동갑인 정우영의 마지막 월드컵,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멀티 포지션을 잘 소화해줬고 한국에서 가장 많은 활동량을 또 보여주고 출전국 전체에서도 10위 안에 들 정도의 활동량으로 좋은 활약을 해준 황인범, 김문환 정말 기대 이상으로 활약해줬고요. 김진수 부상 이후 회복이 100%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잘 버텨줬고, 김영곤도 분명 브라질전에서는 제 컨디션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포르투갈전에서 결국 근육 문제 생기면서 교체까지 됐었으니까요. 권경원도 박수를 보냅니다. 이번 대회 2골을 기록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공중 장악력과 헌신적인 한 걸음을 더 뛰어준 대한민국의 스트라이커 조규성, 포르투갈전 대한민국을 열광의 동아지로 만든 역전골의 주인공 황희찬, 자로 잰 듯한 패스로 한 수 위에 클래스를 입증한 최고의 테크니션 이강인, 이재성도 빼놓을 수가 없겠군요. 아니 대한민국 모든 국가대표 선수들 쿠팡 플레이를 통해 보니까 주전들이 아닌 선수들도 국가대표인 것만으로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마음가짐이 자체가 질이 달랐습니다.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준 우리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축구팀, 모두에게 이 한마디를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환희와 감동의 2022 카타르 월드컵, 여기서 우리의 여정은 멈췄지만 지난 2주간 우리에게 큰 행복을 선사해준 우리 대표팀 덕분에 너무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태극전사 파이팅! 이상 흰수염 고래였습니다. 또한 시청해 주셔서도 감사합니다.